비명 행사의 마지막 뇌관, 한겨레 신문은 찬물이라고 썼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보기에도 이건 찬물 끼얹는 소리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공천 잡음은 없다라면서 물 흐르는 자연스러운 소리라며 자연의 물 흐르는 소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인데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은 찬물 끼얹는 소리로 평가했군요. 넘지 못한 페널티의 벽이었습니다. 결국 강북을에서 사실 저는 예상했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넘지 못한 페널티의 벽.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경선 결과를 보시면요.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이겼어요. 51.79%. 야, 과반을 넘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정봉주 후보 48.21. 권리당원이 정봉주 후보에게도 많은 투표를 했습니다. 자, 지역주민 ARS 조사 결과도 박용진 의원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51.62%. 이것도 대단한 수치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48.38%. 결국 권리당원에서도 ARS 일반 주민응답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과반을 넘기는 많은 투표를 받았는데, 득표를 얻었는데 졌습니다. 권리당원에서도 지역주민에서도 박용진 의원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정작 탈락했습니다. 권리당원이 더 많이 뽑아도 일반 지역주민이 더 많이 선택해도 그 후보가 떨어지는 결과가 왜일까? 결국 당신은 꼴찌야 라인 하위 10% 페널티 때문이었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KBS 기자도 하셨는데 이 참 희한하군요. 박광원 의원이 떨어질 때도 이 비슷한 결과이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권리당원의 선택을 받아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도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떨어졌어요. 네, 선거를 아주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얘기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이거든요.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당선되는 것이 선거가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에서 정해놓은 이재명식 공천 방식 시스템은 그것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박용진 의원까지도 탈락되는 결과가 나왔죠. 30% 감산 정말 무서운 거죠. 예. 아마 예상을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한 게 맞았다 그러면 반갑고 기뻐야 되는데 이런 예상은 굉장히 씁쓸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죠. 이렇게 비유할지 모르겠어요. 문학작품에서는 처음과 끝이 관계를 가지고 뒤까지 반복되는 현상을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 방식을 보면 처음 시작했던 친명횡재, 비명행사의 처음에 그 방식이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있는 문학작품에다 비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아주 단단한 틀을 유지했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박용진 의원이 떨어진 것도 대단하지만 이 의미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반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는 모범생 학생을 쳐내고 그 자리에다가 성추행이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온갖 안 좋은 나쁜 일을 저질러서 퇴학당한 학생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자리에다 갖다 앉혀놓은 그런 현상이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잡음이 없었다고 또 주장을 했고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했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재명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됐죠. 당선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만 잊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8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겠다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 한 여기자가 폭로했어요. 그 사람 자격 없다. 나 호텔로 불러서 성추행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예. 내가 저항해서 성공은 못했지만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 시민의 대표되는 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봉주 의원 강하게 부인했어요. 무슨 소리냐? 음해다. 이거 무고로 걸겠다.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나왔어요. 증거 자료가 나온 날 그는 정봉주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포기하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물러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지금 다시 등장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자면 깨끗한 인물, 참신한 인물을 이번 선거에 내세워서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모범생 몰아내고 문제 있었던 퇴학생 전력에 이런 온갖 비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세운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지 안타깝고요. 하나 예. 꼭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박용진 의원은 그래도 저는 뭐 저희들이 칭찬이라는 의미는 그렇지만은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유불리 따지지 않고 누구처럼 가볍게 처신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그래도 악법도 법이다. 정해진 원칙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이것이 저는 박용진 의원의 앞으로 정치 인생에 귀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가져봅니다. 일종의 레토릭인데 모범생을 떨어뜨리고 퇴학생 출신을 앉혔다라는 비유가 흥미롭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이미 무죄로 선고받은 건이다라고 무고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그 무죄 판결문에서조차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증명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있다라는 재판부의 발언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점 앵커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공심위원 출신이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 모셨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민의 왜곡, 민심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어떨까요? 아니,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앞서 한겨레 신문의 논설위원 실장은 박용진이 꼴찌라는 걸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냐라고 썼고 오늘 박용진까지 비명 행사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보도는 찬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이번에 이제 공천 심사에서 국민들 뭐 일반적인 객관성에 보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박용진 의원의 탈락이거든요. 우리가 방금 뭐 봤잖아요. 지지도 권리당원에 있어서도 50% 이상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50% 이상을 얻은 의원이 왜 하위 30%가 되는 거예요? 하위 10%가 되는 거예요? 왜 30점 감사를 받는 거예요? 저 여론조사랄지 권리당원에 대한 결과가 하위 10%로 만든 것 자체가 인위적이었고 그건 잘못된 평가였다는 걸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정치 생물이라는 이야기를 정치가 생물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정치가 생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될 것인가 예상을 하면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대장동 변호사냐 아니냐, 친명이냐 아니냐, 친문이냐, 비명이냐 저 경쟁자가 누구냐를 딱 보면 저 사람 됐다 안 됐다 이걸 우리가 다 예측이 가능해요. 경선이란 건 뭐예요? 치열하게 싸워서 예측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게 일단 숫자로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경선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 공천 자체는 뭐 전체적으로 완전 엉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는 공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혁명이에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사천이고 살이 사육이죠. 이렇게 무너진 시스템 공천 과연 이게 4월 10일 날 어떻게 평가될지를 정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공심위원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박용진 의원의 입장을 취재해봤는데 박용진 의원의 이런 입장 밤늦게 나왔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다. 민주당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다. 작은 역할이나마 계속하겠다.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그리고 법률위 부위원장께도 이따 여쭙겠습니다. 일단 최 소장님, 네.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우리 PD님들이 띄워주시면 결국 당신은 하위 10%야 라는 이례적인 설득력이 좀 약한 저 하위 10% 통보만 없었다면 정봉주 후보는 절대 박용진 의원을 저 지역에서 이길 수 없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재명 대표님은 다시 한번 공약을 위반하셨다라는 얘기를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당대표 출마할 때 내세웠던 것이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도 걱정하지 않는 공천룰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좀 짚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우리 박성규 차관님을 제가 말씀을 항상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듣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문해반 출신이지만 수미상관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스미스랑과는 동의하기 어렵다. 네, 왜 동의가 안 되냐면 우리 옛날에 소설의 올 단계로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었는데 예. 이게 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마다 다 비명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만 수미상관인 게 아니라 그냥 소설의 5단계 전체가 그냥 비명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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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행사이기 때문에 예. 뭐 박용진, 김영주, 뭐 박강원, 임종서, 홍영표 등등 이해가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고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이 전체를 관통하는 누가 날아갔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 약간 한마디로 말하면 개기면 죽는다 같은 거예요 지금. 박용진 후보라든가 뭐 박강원 등등 뭐 강병원 등등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당 지도부에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뭔가 소신 발언했던 사람 중에 예. 아주 뭐 일부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지만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분들 거의 다 뭔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 이 공천에서 배제되었거든요. 이게 과연 민주당이란 당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등의 역사를 가져가고 뭔가 중도 포용적인 지향을 갖는 개혁 정당으로서 이게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라는 어떤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으로서 너무 좀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개기면 죽는다. 그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면서 글쎄 개긴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개김은 무엇인가? 이런 걸까요? 들어보시죠.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길래 화천대유는 대박나고 국민들은 독박 쓰는 구조가 됐냐. 국민적인 박탈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책 시행 책임자였던 성남시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시거나 하실 의향 없으신가 제가 여쭤봅니다. 부정을 하거나 단 일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정부 산하 기관에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그 사람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유동규 씨가 연관되어 있으면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너무 당연하죠. 예, 저희가 관리하는 산하 기관의 직원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친명 안팎에서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찍힌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개긴다고 보신 겁니까? 궁금한데요. 정봉주 후보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는 개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이렇게 표현했군요. 내부 총질이요. 검찰 독재와 맞서야 할 때 당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 내부에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제 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데 민주당답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잠시 쉬어도 괜찮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다. 현역 의원에게 도전자가 하는 말 중 매우 도발적인 발언도 있었죠. 내부 총질 조기현 부위원장님, 결국은 저 하위 10%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후보가 떨어졌고 이길 수 없는 후보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혹시 저런 내부 총질, 저런 것 때문에 혹시 하위 10%가 선정됐고 결국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른바 공천의 의도성 논란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게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했던 지역 유권자 당원 또 의원들 당직자들 사이에 여론이 일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게 선출직 공직자 평가 여론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지지하시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민주당이 뭐 사실 스펙트럼이 넓고 저 정도 쓴소리하는 의원 또 뭐 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분이 안타깝게 하위 평가를 받아서 공천에서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여기에 이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사감이 들어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으로 조금 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립하는 모습 또 이재명 대표의 아픈 곳을 찌르는 모습을 보면서 권리당원 일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여론 중에 그런 박용진 의원이 싫었던 분들이 있던 거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반영이 됐던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 거죠. 이 시스템에 맞았나 틀렸냐는 따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스템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런 결과를 의도하기 위해서
뭐 감산율이나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서 지난 대선 경선 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들 이런 것들의 결과로서 하위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박용진 의원 본인도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결국 어제 바로 입장을 표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스템이 맞는지 여부는 따로 나중에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시스템대로 된 거다. 이 대표의 사감은 없던 것이다. 라는 견해 전해주셨는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민주당 공심위원 출신이잖아요. 공교롭게 저 시스템은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대장동 의혹을 겨누거나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거나 이 대표의 사당화를 요목조목 지적한 의원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저 시스템이 작용되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겠죠. 아니 근데 시스템을 설계가 이재명 대표고 전혀 관여를 안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시스템 공천에 관여를 전혀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대표가 누구였어요? 이재명 대표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 공천이 이재명 대표와 상관이 없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 공천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보면 지금 다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박용진 같은 정말로 거의 만장일치로 박용진 권리당원 개딸 빼놓고요. 만장일치로 박용진 의원 정도는 훌륭하다 이 정도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전에 총선에서 득표율이 60%를 넘었어요. 민주당 출마 의원 중에서 서울 권역에서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결과 나왔잖아요. 그럼 결과로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잖아요. 박용진은 결국 탈락할 사람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데 무슨 시스템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용진은 하나만 봐도 시스템이 잘못돼 있구나. 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권리당원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각졌다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런 걸 가려내는 시스템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물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공정한 시스템이 있고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이 있고 뭐 친문을 위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벼에서 이렇게 갈라내잖아요. 돌을 갈라내듯이 채반을 딱 놓고는 그 위에다 곡식을 놓는 거예요. 그거 착착착 쳐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비명 행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박용진 의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비명 행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친명, 찐명, 대장동 변호사 합쳐서 254 지역구에 몇 명이 그 사람들이 공천됐는 거를 한번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세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시스템 공천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한 시스템 공천이었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예. 자,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님 두 분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 대표의 사감이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의견과 그 시스템 자체에 이 대표의 사감이 들어간 것이다 라는 김광선 변호사님의 대조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